형용사라는 게 결국엔 뭐였을까? 형용사라는 것은 결국에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소식해주는 말이지. 근데 이 형용사가 만약 한 단어일 경우에는 항상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줘. 근데 이 형용사가 구를 이룬다 그랬잖아. 구라는 것은 결국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이다. 그래서 구를 이루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명사 뒤에서 꾸민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겠지. 예외사항이란 게 뭐냐? 자, 우리의 걱정은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명사 아니야. 근데 뒤에서 이렇게 꾸미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한 단어지. 이런 부정대명사들은 한 단어든 두 단어든 뭐 구든 간에 어쨌든 간에 무조건 뒤에서 꾸며야 돼. 그게 예외의 사항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불안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측면, 어떤 기분, 어떤 감각, 어떤 기분에 대한 것인데 어떤 기분이냐?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불확실한 어떤 가능성이 어디? 시야 밖에 있잖아. 그러면 저 멀리 시야 밖에 있다는 거야. 그렇게 좀 의역해주면 무슨 뜻이 나오니? 우리가 느끼는 불안 자체가 구체적인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미지의 불확실한 일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저 앞에 있다. 그러니까 저기 앞에 뭔가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 아니야.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불안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 패턴. 사람들인데 new라는 것도 형용사 아니냐 이렇게 꾸미지. 근데 new 한 단어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계속 다른 어구가 붙어 있어. 그래서 또 다른 나라의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people을 꾸미고 있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구야. 형용사가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묶음으로 나오는 것들. 또 다른 나라의 새로운 사람. 그럼 무슨 사람이냐? 그 새 나라에 그냥 새로운 나라에 다른 나라에 그냥 처음 간 사람이란 소리야. 처음 간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는다? 두려움의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니? help 자체가 이제 돕다라는 뜻인데 help 봐. help 다음에 risk가 붙어버리면은 부정 형태가 되지. 근데 도울 수 없다는 게 아니야. 그냥 뭔가 난감하다는 거지. 그게 명사 형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두려움, 난감함, 그리고 불확실성을 갖는다. 뭐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불확실성의 느낌을 갖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톤이야, 톤. 무슨 톤? 목소리의 톤, 다른 사람의 목소리의 톤은 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 지금 전치사가 나오면서 전명구 형태가 하는 역할이 뭐가 되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했잖아. 왜? 또 다른 목소리,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의 톤 이렇게 되니까 그냥 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의 톤 이 말이니까 톤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또 형용사 구가 되겠지. 우리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준다 그랬다. 근데 무슨 정보니?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녀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그녀의 의도에 대한 그런 정보. 그래서 전부 지금 뭘 꾸미고 있어?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꾸미고 있죠. 그래서 여기 패턴 세 번째에서는 전명구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는 형태,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프린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책에 조그맣게 뭐라고 나와 있니? 이렇게 지금 수식어구가 길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경우에는 수일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나와 있지. 거기 팁 보세요. 조그맣게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원래 주어는 average life가 되겠지. 근데 전명구 하나 street tree 이게 전명구 하나가 앞에 있는 life를 꾸미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꾸미고 있잖아. surrounded 그 다음에 쭉 아스팔트까지 꾸미고 있죠. 그래서 결국 주어는 life란 얘기야. 그러면은 수의 일치는 이 단수로 일치시켜주면 되겠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A로 넘어가세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어디로부터 나온 이산화탄소냐?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럼 이렇게 꾸미지? 전면구가 꾸미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전체로 묶어서 얘가 주어지. 그러면서 여기서 동사가 등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된다. 공기 중으로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컴마 V치니까 그것은 기여를 하게 돼.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적절한 뜻인데 앞에 부정이 붙어가지고 부적절한 뜻이 나오냐? 하지만 여기서는 그 부적절한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부족이라고, 부족한 물이야. 어디에서 부족한 물이냐? 뇌에서 부족한 물. 그러면 물은 물인데 어디에서 부족한 물? 뇌에서 부족한 물. 그래서 여기서 전명구가 또 앞에 있는 워터를 꾸미고 있지. 그것은 주된 원인들 중에서 한 가지다. 근데 무슨 원인? 뒤에서 또 이렇게 꾸미지? 자, 잘 잊어보라. 잘 잊어본 게 뭐야? 뭔가 건망증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리고 초조하고, 그리고 슬로우, 굼떠,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더라. 다음,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정원이 어떻게 돼버렸어? 너무 거대해져 버렸지.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냐? 정원. 그 정원을 가지게 됐는데 어떤 정원이냐? 풀. 원래 이게 한 단어라면은 풀, 풀 뭐뭐, 가득 찬 뭐뭐 앞에 나오겠지. 근데 한 단어가 아니라 뒤에서 또 넣고 같이 나오고 있네. 과하게 익어버린 과일. 그리고 우리의 통제를 아웃 오브 벗어나버린 그런 식물들로 가득 찬 그런 정원을 가지게 됐다는 거지 결국. 그래서 풀부터 플랜트까지가 앞에 있는 가든을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구다라고 볼 수 있어. 왜? 명사를 꾸며주잖아. 다음, 매니저인데 어떤 매니저냐? 제공한다? 어떤 것을? 아주 작은 어떤 것을 제공하지만 그런 것들을 예의를 갖추고 하는 그런 매니저들은, 그러면서 주어가 굉장히 이렇게 길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스몰 한 단어가 something을 꾸미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항상 뒤에서 꾸민다. 한 단어든 두 단어든 간에. 결국 주어는 매니저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데서 소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매니저들은 보여준다는 거야. 그들의 종업원들에게 필요성이지. 어떤 필요성? 또 꾸미지. 사람들을 존중, 존경으로서 다뤄야 되는 그런 필요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은 원더풀해. 아주 좋은 기회야. 아주 좋은 기회인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기회가 되냐? 궁금해 하잖아. 뭐에 대해서 궁금해? 만약에 이 단어가 형용사로서 지금 한 단어가 나왔으면은 앞에 나왔을 텐데 얘도 어차피 부정대명사기 때문에 뒤에서 꾸밀 수밖에 없다. 뒤에서 이렇게 꾸미고 있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공부한다거나 혹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직장을 어디서 한다는 얘기야. 영화 산업에서 직장을 잡고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전부 지금 큐리어스부터 어떻게 앞에 있는 애니멀을 꾸며주고 있지.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서 마스터한다는 거야. 마스터한다는 게 뭐야? 뭔가에 대해서 숙달한다는 거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마스터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또 마스터를 꾸미고 있지. 형용사 구 형태로. 그것은 쉽게 오지는 않는다 그랬어. 그렇겠지. 어떤 분야에서 숙달하는 게 쉽겠어? 쉽지 않겠지. 그런 다음에 when 다음에 ing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정도 생략이 되면서 원래는 분사구문인데 접속사가 다시 붙어있다 라고 파악을 해주면 되겠지. 배울 때 해석은 이렇게 해주면 돼. 연주하는 걸 배워. 뭘 연주하냐? 악기죠. 음악 악기. 그것을 연주하는 것을 배울 때 그 스킬들은 획득되는 게 아니다. 하룻밤 사이에 획득되는 건 아니다. 누가 기타를 하룻밤 만에 배우고 막 그러겠어. 그렇겠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신에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죠. 대신에 그것들은 요구하게 되는데 수년간의 엄격한 연습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문제다 그랬어. 뭐에 대한 문제냐? 지워졌네. 잠시만. 이것은 문제다. 뭐에 대한 문제? 어떤 문화에 대한 문제다. 그 말은 이 어떤 특정 문화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어떤 특정 문화냐? demands 요구하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그런 문화. 어떤 문화야? 우리나라 아니야.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그런 문화에서는
이렇게 뭔가 장인이 되고 뭔가 숙달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미국 작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질문을 받았을 때지. 그럼 이 사이에도 어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접속사는 원래 없어야 되는데 다시 붙어있는 분사구문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 학교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ing냐 pp냐 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뭐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냐, 다음 about이란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지금 what절이 등장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 어떤 걸 마스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얘기했다는 거지. 결국에는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것은 컴마야. 그러면은 얘가 주어가 되고 문장의 전체 동사는 얘가 되겠지. 뭘 좋아해라, 정체기를 좋아해라 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가 이야기해. 뭘 이야기했냐?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어떤 중요성이니? 참는 연습이지. 거기에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refer 다음에는 to가 항상 나와 있어서 refer to로나 동사의 구로서 기억을 해줘. 경험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이니? 이렇게 명사 형태가 나와 있는데 또 뒤에 바로 전치사 없이 명사 형태가 나온다면은 선생님처럼 항상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고 꾸밀 준비를 해라. 모든 배우는 사람들이 가지는 경험이야. 그게 운동선수든 음악가든 뭐 혁명가든 혁신가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꾸몄으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해? 앞에 있는 경험, 그걸 꾸며주지. 이 오브 같은 경우도 역시 동격으로서 여기 이 오브 뒤에 나오는 말이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찾는 건데 뭘 찾아? 뭘 발견해? 누군가의 어떤 진보, 뭔가 발전해가는 페이스가 느려지는 거지. 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발전해가는 페이스가 계속 느려진다라는 경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걸 언급하는 게 바로 정책이라는 거지. 그래서 정책에는 여기 1번, 2번 이러한 경험 다들 있을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성적은 그대로고, 그지? 하지만은 그 과정 자체가 정책이라고 봐야 돼. 그 정체기가 지나고 나면은 어느 순간 나도 성장을 해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결과를 요구하는 사회니까 그런 것들이 너희가 용납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나는 10년을 공부해야지 뭔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통달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시간은 3년밖에 없잖아.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좋아하는 거야. 이 정체기 자체를 좋아하는 게 의미한다. 발견하는 거, 만족감을 발견한다는 거야. 연습에 있어서 뭐 하는 것도 없이 요구하고 필요하고 그런 거 요구하는 건데, 즉각적인 피드백을 요구한다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 없이,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즉각적으로 바라는 것 없이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런 만족감을 찾아내는 거, 단지 연습하고 있는 거, 단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정체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터라는 것은 누군가라. 이 거장, 장인이라는 것은 누군가다 그랬어. 아는 누군가. 그렇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걸려있는 거, 후에 걸려있는 게, 아는데 뭘 아냐? 그 사람이 또 알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피아노의 장인이라는 건 누구냐면은 그냥 어때? 피아노를 잘 알아. 그리고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있다, 내가 피아노를 잘 안다는 사실, 그것조차 또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떠한 외부적인 어떤 인정 자체도 필요되어지진 않잖아. 외부적인 인정은 전혀 필요 없어. 남들이 보기에 이렇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이 정도다, 그런 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오직 목표를 내가 세웠으면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꾸준히 거북이처럼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마스터다 라는 것을 이 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